반갑습니다.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20년 경력의 퀀트 전략가와 함께합니다. 오늘은요, 많은 분들이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바로 이 보험 업종, 이 보험주들의 속세를 데이터로 아주 날카롭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다들 공감하시죠? 보험주 지금 사도 될까요? 시장에 물어보면 뭐 금리가 어떻고 신계약이 어떻고 좀 뻔한 얘기들만 하잖아요. 근데요,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. 오늘 제 설명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남들이 못 보는 두 개의 거대한 변화, 이걸 딱 이해하고 나면 진짜 투자 기회가 보이실 겁니다. 보험주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, 이걸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. 하나는 먼 지평선의 기대, 또 다른 하나는 가까운 지평선의 기대.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보면요,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지평선부터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이건 좀 더 복잡하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. 몇 년 동안이나 주주 가치를 꽁꽁 묶어뒀던 바로 그 문제 말이죠. 이름이 좀 어렵죠? 해약 환급금 준비금. 쉽게 말해서요, 보험사가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장부상 돈을 번 것처럼 보여도 그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못 주게 금융당국이 이 돈은 따로 빼놔 하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강제저축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입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특히 하나손해보험이나 하나생명 같은 곳을 보세요. 2025년이 되면요, 회사가 그동안 쌓아놓은 이익의 80%, 심지어 90%가 넘는 돈이 이 강제저축 통장에 묶여버린다는 뜻입니다. 이건 뭐 주주환원 관점에서 보면 거의 치명적인 족쇄죠. 회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돌아갈 몫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구조니까요.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. 보세요. 분명히 회사들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법 때문에 강제로 쌓아야 하는 저 준비금 액수가 한 해 동안 번 순이익보다 더 많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면 벌수록 주주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정말 이상한 구조라는 거죠. 바로 이 배당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익이 저 준비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요, 주주한테 돌려줄 재원이 말라버리는 겁니다. 이 구조적인 족쇄를 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.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. 이게 바로 먼 지평선의 기대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지평선으로 넘어가 보죠. 이건 먼 지평선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. 바로 보험사들의 오랜 골칫덩어리,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 구조를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. 차트만 봐도 한숨이 나오죠. 몇 년 동안 계속 매년 조 단위 적자를 쏟아붓는 구멍이었습니다. 업계에선 이걸 모럴 해저드, 우리말로 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주 쉽게 말하면 어차피 보험 처리되는데 뭐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많이 가는 현상, 바로 그겁니다. 이 데이터를 보면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전체 가입자의 딱 9%가 전체 보험금의 80%를 타가고 있어요. 그럼 나머지 91%의 선량한 가입자들은요, 그냥 보험료만 내고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. 소수의 과잉진료 때문에 다수의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인 겁니다. 물론 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. 10년 넘게 이걸 해결하려고 상품을 계속 뜯어 고쳤죠. 자기부담금을 조금씩 높여왔지만 보시다시피 역부족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이 핵심인데요. 이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. 특히 도수치료처럼 가장 남용이 심했던 비필수 항목들의 자기부담금을 확 올리고 연간 한도도 확 낮춰버리는 거죠. 이건 그냥 땜질 처방이 아니라 아예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. 이 구조가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손해보험사들의 만성 적자 구조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먼 미래의 배당 문제도 해결될 기대가 있고 당장의 실손보험 적자도 개선될 것 같고, 이렇게 좋은 변화들이 있는데 왜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험주를 반신반의할까요? 그 뿌리 깊은 불신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세 글자 CSM이 있습니다. 리포트에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보험사가 발표하는 이익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 불신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CSM이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. 제 모델로 분석해봐도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. 이 차트의 변동성을 좀 보세요.
신계약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, 즉 CSM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, 연말만 되면 가정 변경이라는 회계적인 조정을 통해서 수조 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. 이 가정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요. 생각해보니 미래에 보험금 나갈 일이 더 많을 것 같네? 하는 식으로 회사가 예측을 바꾸는 건데 이게 너무 고무줄잣대라는 거죠.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런 고통스러운 CLM 조정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 최악의 변동성은 이제 지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예측 불가능한 충격의 크기가 점차 줄어든다면 시장은 비로소 이 회사들의 이익을 좀 더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. 불확실성이 걷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분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. 실제로 이 리포트는 새로운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사들의 목표 주가를 전반적으로 크게 올려 잡았습니다. 이건 시장의 낡은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죠? 그리고 이 분석가가 꼽은 최선호주는 바로 DB손해보험입니다. 제 분석으로 봐도요, 여러 긍정적인 촉매제들이 딱 이 시점에 맞물리면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 하필 DB손해보험이냐고요?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. 첫째, 미국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해외 성장 엔진을 달았고요. 둘째,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을 하면서 잠자고 있던 기업 가치를 깨울 강력한 촉매제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5%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, 성장, 지배구조 개선, 주주 환원, 이 세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한 지점에서 딱 만나고 있는 겁니다.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. 과연 시장이 이 낡아빠진 불신의 안개를 걷어내고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현실을 언제쯤 제대로 마주할 것인가?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